세상에서 가장 빠른 마감 시황 클로징벨 라이브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11월 4일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의 11월. 세상에 홀로 서서 혼자 약속하다. 그런데 지켰다. 너 누구랑 약속하냐 한 놈 누구야? 나와. 지금 나와 채팅창에. 나와. 내가 오른다고 했을 텐데. 아, 빨갛고 빨갛네요. 얼굴도 빨개. 온통 빨간 천재. 네. 김정일 공장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약속 안 하셨죠? 네, 무슨 약속? 어제 제가 막차 탈 기회를 딱 드렸잖아요. 약속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내가 이제 선거 끝날 때까지 난 간다고. 선거 끝날 때까지. 아 그거를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결국 오늘은 뭐 금투세나 뭐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네. 코스닥이 뭐 4% 가고 이랬어도 이게 또 FOMC랑 대선이 지나고 나서 또 어떤 변수를 줄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약속은 외친다. 약속은 했어 이미. 되돌릴 수가 없어. 근데 뭐 어떻게 될지 그 변수들이 또 오늘 잠깐만 불꽃쇼하고 또 다시 되돌림이 나올지에 대한 그런 불안함 어떠세요? 하방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으로 폐지가 하면은 그럼 하방은 올라가는 거 맞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상단이 올라가는 거는 아까 그런 변수가 있으니까 속도를 좀 봐야 되겠죠. 어쨌든 간에 기분 좋고 긍정적인 거를 뿜어줬으니까 아주 좋죠. 네. 파시트밤. 아 그래도 뭐 하방은 막혀 있다. 하방은 올라가는 거지. 더 올라간다. 하방이 이제 좀 올라. 2,400 깨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이제 거의 없어진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이걸 되돌리지 않으면은 아니 김정일 본부장님의 그 예상 레인지도 더 높아졌겠네요. 2,400, 2,710인데 밑에가 올라갈 수 있죠. 올라갔어야죠, 그렇죠? 오늘 이거 아침 9시 40분에 그거 보고 올라갔어야죠. 며칠 좀 보고 며칠 좀 보고. 에이. 근데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당연히 없던 게 발표된 거니까 그 파지티브가 맞습니다. 50 올릴까? 오케이. 70 올릴까? 그 정도 올릴 수는 있죠. 긍정적인 알겠습니다. 빈맨님께서 네. 상법 개정까지 통과하면 국장 할만해요. 이렇게 어. 말씀을 해주신 만큼 자 상법 개정이 돼야지 또 올라갑니다. 하창원 본부장님도 대선이나 FOMC 혹시나 거기서 또 뭔가 틀어지거나 뭐 분위기가 또 바뀔까? 바뀔 수 있죠. 음. 그래서 좀 약간 불안하신 분들은 그거 보고 배팅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사실 지금 이 선거 같은 경우는 아무도 예측을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미 대선이요? 네, 지금 뭐 열심히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뭐 불확실성 생각하시면은 선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거는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결국에는 국채 수익률은 좀 변동성이 나올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만 잘 세워두시면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랑 해리스랑 박빙인 거, 그리고 누가 되든 뭐 트럼프가 불복할 수 있다는 거, 뭐 그리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막 시나리오와 변수들과 우려들 있잖아요. 이게 뉴스로 나오면서 이미 시장에 녹아 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부정적인 게 네. 부정적인 게 그냥 그럴 수도 있죠. 박빙이고 네. 뭐 누가 유리하고 뭐 불복할 수도 있고 우편 투표하면은 최장 13일까지도 걸릴 수 있대요. 와. 그런 것까지 다 녹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조금은 녹았겠죠. 네. 근데 다 녹았다고 보기엔 어려워 보이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여론몰이가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따라서 이게 뒤집혀질 수 있거든요. 뭐 우리 AI 반도체만 봐도 뭐 손 뒤집었다가 다시 또 뒤집었잖아요. 그렇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엔비디아도 140불 있던 게 90불 갔다가 다시 140불 왔잖아요. 그런 변동성을 그냥 무난하게 감당하실 수 있으면 반영됐다 생각하시고 배팅하시면 되고요. 내가 그거 변동성을 감당하기 힘들다 하면은 결과 보고 하는 게 낫죠. 그 차이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트럼프 지지자 아니고요. 네.
베스킨라빈스 알바생 아니고요. 맥도날드 아니고요. 맥도날드 아니고요. 슈퍼마리오 주유소 아니고요. 아니고요. 슈퍼마리오 아니고요. 도대체 뭐예요? 네? 도대체 바보 아니고요. 주유소 같아. 주유소 맞는 거야. 딱 어울려. 소주 한 잔에 그 임창정 무비. 소주 한 잔 무비 알아요? 아니요. 소주 한 잔 뮤비 있어요. 그 임창정이 이렇게 모자 쓰고 나오거든요. 임창정 아니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 이게 그 약속을 했으니까 빨강색을 11월에 꼭 봐야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로 빨간 옷, 의지로. 빨간 모자, 빨간 얼굴 네.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자주 오시길 바랄게요. 빨간 배경, 빨간색 대원 헬스를 빨갛잖아. 이것도 빨간색. 맞췄구나. 아유, 아침에는 진짜 고생했습니다. 네. 김장현 본부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네, 두 분이 하셨어요? 그 작가님도 이제 대타를 좀 구해야 되는데 네. 원래 멤버인 여미사님 네. 그리고 시황제 우리 박근영 부장님 두 분 다 시간이 안 되신다는 거예요. 오. 다른 분을 구해야 되는데 라인업을 보고 안 나오신다 그랬더니 명민준 나온다니까 안 나온대. 그래가지고 둘이 했거든. 허창원 본부장님이랑. 근데 진짜 죽을 맛이었습니다. 그렇죠. 반응도 별로 안 좋았던 거 같아요. 반응도 별로 안 좋았고 그 9시 40분에 그 뉴스 나오면서 다 그러니까 달라졌겠네. 이재명이 살렸어. 진짜 9시 30분까지 서로 죽을라 그래. 서로 할 말 없어. 절. 쥐어짜내면 여러모로 감사하네요. 제이행 일단 오늘 시장도 살려줘, 오프닝 벨도 살려줘. 9시 반에 이제 속보 나오면서 네. 요거다. 요거다. 이제 끌고. 10시까지 네. 열심히 했습니다. 그 10시부터 지금까지 쭉 올라서 그대로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네. 외국인들도 오늘 들어왔나요? 네, 뭐 조금 들어왔는데 들어왔어, 오늘은 코스닥으로 좀 많이 들어왔어요. 3,200억이나 들어왔기 때문에 뭐 오늘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신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추가적으로 그렇게 되는지는 또 뚜껑 열어봐야 되겠죠? 네. 아니 근데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3,264억, 기관이 2,000억. 이거는 어마어마한 수급 아닙니까? 그쵸, 특히 코스닥- 최근에는 그쵸. 진짜. 더 그런데. 그쵸. 뭐 최근에 1,000억 이하의 매수도 아니고 매도가 계속 유지가 됐었는데 뭐 그렇게 치면은 최근 평균 거래일 한 5배 정도 되는 그런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엄청나게 들어왔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그렇고 일단 거래 대금도 높아졌죠. 4조대 후반에서 이제 다시 6조까지 올라왔으니까 뭐 사실 기대했던 거 대비했을 땐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막 이게 만약에 거래 대금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국면으로 간다면 뭐 지수는 조금 빠르게 더 상승을 할 수 있지 그럼 않을까? 우리 시장의 매력도도 조금은 더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외국인이 왔을 때. 이거는 뭐 오늘 그렇죠. 왜냐면 외국인의 수급이 나가고 있다가 그 이슈가 있고 나서 분봉상으로 지수가 막 엄청 흔들렸고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지수가 올랐으면서 이제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으니까 좀 우리나라를 안 살려고 했었던 요인 중에 하나를 조금은 좀 제거가 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그러니까 금투세가 안 된다고 해서 이제 그거를 안 없앤다고 해서 무조건 시장이 높아진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적어도 유동성적인 부분에서 사람들이 이제 투자 심리가 좀 꺾이고 이전보다 거래가 좀 줄어들 확률이 높으니 그렇게 되면은 사실 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따라서 강물 따라 내려갈 때 시냇물 따라 졸졸졸 내려가면 내가 슬라이딩을 못 하잖아요. 적어도 뭔가 우리가 이렇게 배 타고 내려갈 수 있을 정도의 뭔가 그런 파동은 있어야 되는데 뭐 그런 부분에서 좀 변동성이 커져졌다라는 게 오늘 외국인도 좀 나쁘지 않게 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에 이제 저기 뭐야 이게 했더라. 뭐였죠? 또 시작해놓고 또 괜히 또 이걸 그냥 궁금하게. 그래. 취재를 좀 했어요. 어떤 취재? 걸요? 제가 취재하려고 네. 삼성전자 핵심 관계자랑 골프까지 나갔다 왔어요. 오. 굉장합니다. 진짜 핵심 관계자랑. 아, 근데 이제 결론은 우리가 뭐야? 많이 거론하는 네. 특정 인물. 음. 그분들 사실 잘 몰라요. 이게 삼전이 이 피라미드 완전 피라미드 구조인데 어떻게 돌아가는 걸 알겠어. 그렇지. 근데 자기 필에는 우리가 거론하는 그 특정 인물 있잖아요. 자주 거론했던 네, 특정 네. 인물. 그분이 11월 인사에 포함되지 않고 쭉 가지 않을까. 찌라시? 아니 라고 그분 할수 있는 생각이에요. 거죠? 아 생각이다. 그분 생각에는 팩트는 아니고. 안 잘린다. 안 잘리고 계속 간다. 분위기가 그렇다. 저번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전영용 회장님, 부회장 그 DS 분야에서 아, 그거 조정. 이름을 언급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거. 아니 그분 아니고
전영현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님. 반도체 부문의 헤드 6개월 전에 오신 분 이분이 진두지 하고 있잖아요. 그분 이하는 어떻게 다 하는데 그거 다른 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삼성 다니는 여친과 골프 간 거 아닙니다. 네, 핵심 관계자라고요. 핵심 관계자.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기 인사가 어떻게 되는지도 네. 한번 이야기를 좀 기대를 가지고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3시 30분 지나가고 땡땡땡. 있고요. 땡땡땡. 땡땡땡. 윤상빈 형님, 전효민님, 수박님. 네, BDN님, 금투세 폐지, 땡땡땡, 유자님도 땡땡땡, 네, 강남 호랑이. 와, 강남 호랑이 쟈니님도 있고요. 효림 돈가스님도 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리디아유님께서 명태균 아니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보노님 3시 31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시황 한번 들어볼까요? 네, 뭐 오늘은 뭐 시황을 크게 길게 안 해도 될 정도로 뭐 이슈가 명확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상승 종목 수, 하락 종목 수, 그리고 지수 단도 다 좀 좋았는데요. 일단 코스피는 2,588선에서 마무리가 됐고 1.83% 상승 마감했습니다. 뭐 미니 선물 같은 경우도 미국장에서 약간 이제 마이너스로 시작을 했다가 플러스로 바뀐 것도 좀 일부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고 그 주체는 또 엔비디아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상승을 했고 코스닥이 많이 올랐죠. 오늘 754선에서 마무리가 됐고 전일 대비했을 때는 3.43%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150 같은 경우가 이제 5% 올랐으니까 오늘 이제 지수 ETF 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좀 기분이 좋으실 거고 웬만한 거 선택하시는 것보다 오늘 만약에 레버리지 하셨으면 10% 수익이니까 초반부터 만약에 이거 때렸으면은 웬만한 종목 그냥 개별주 하시는 것보단 지수가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권에서는 사실 올라갈 때 내 손가락을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시장 자체를 믿는 게 때론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상승 종목 수 압도적입니다. 1855 종목. 최근에 이제 반대로 하락과 상승이 좀 뒤바뀐 상황이고요. 다시 상승 종목이. 코스피가 622, 코스닥이 1233. 와, 그럼 1800개네요. 네. 하락 종목은요? 하락 종목은 도합한 600개 정도. 600개. 네. 코스피 250개 이야. 그리고 코스닥 350개 이 정도. 1800개 대 600개. 와. 압도적이긴 하네요. 그렇죠. 그랬고 그다음에 좀 프로그램 비차익도 많이 나갔었는데 오늘 1,800억 정도가 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을 좀 바스켓으로 담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장중 수급 동향 보시면 알테오젠이 346억 원, 리가켄바이오가 152억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엄청나게 많이 담은 건 아니죠. 뭐 JYP도 135억 원. 그래서 특정 쪽으로 수급이 완전 쏠린 것이 아니라 좀 나눠서 고루고루 뭐 에코프로도 1,000억 정도 들어왔고요. 프로비엠도 거의 97억 들어왔으니까 네. 얘네만 합쳐도 거의 뭐 한 1,000억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바스켓으로 나눠서 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얘네들이 결국에 지수 상승을 좀 견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우, 근데 슈퍼챗이 네. 79,000원. 저 7,900원인 줄 알았어요. 이야. 김성우님께서 79,000원. 또 멋있게 사족 안 달고 돈만. 돈만. 엄마도 이렇게 나한테 용돈 줄 때 야, 엄마가 부탁한 거 요거 하고 저거 하고 너 요즘 잘 사는 거 맞냐? 피곤하거든. 네. 그냥 돈 쓱 주고. 그럼 불안하잖아. 근데. 어? 불안하잖아요. 왜 주지? 어디 가려나? 나 어디 버리려나? 김성우님 79,000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킴 형님이 오늘도 2,000원 JYP 보내주셨고 네. JYP 오늘 10% 올라가서 와. 전고점을 뚫어버렸습니다. 아직 살짝 못 뚫었지만 어쨌든 나쁘지 않아요. 53,900원까지. 이야, 54,500원까지 갔었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아까 니꼬니꼬 김태현님께서 저도 땡땡 해주세요. 2시 반부터 왔는데 방금 광고 전화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이 라이브 창이 3시 10분에 열리는데 무슨 2시 반에 와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김태현님 고맙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두 분한테 아까 저희가 네. 인트로 때도 여쭤보긴 했지만 제가 이걸 조금 다시 물어보는 이유가 다른 방송 가서도 채팅에 약간 그런 거의 고민이 핵심 이슈야. 핵심 이슈. 무슨 고민이요? 아리까리하다. 그러니까 금투세건 뭐건 해가지고 올라갔어.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네.
다 죽어 있으니까 고개를 빼꼼 쳐들면 그때 사야지 이러고 있었어. 근데 지금 미 대선이 안 끝났는데 빼꼼 쳐든 거야. 그러면 내가 지금 요거 만약에 미 대선 끝나면 더 확 가버려서 놓칠 것 같고 놓치자니 내가 너무 많이 쉬어버렸고 그렇지. 이래서 그렇다고 탑승하자니 물릴 것 같고 이래서 좀 고민이란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김장호 부장. 네. 오늘 근데 요거 금투세가 들어간 거는 포지티브하게 긍정적으로 봐야죠. 그거만큼은 없었던 게 들어온 거니까 혹시 뭐 어저께 그분하고 통화가 돼가지고 미리 하시는 걸 9시 이전에 알았다면은 그건 다른 문제고 뭐 그런 사람도 있겠죠.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근데 네. 대부분 그렇지 않으니까 그럼 새로운 인포메이션이 들어왔으니까 그건 긍정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빠뜨리는 게 아니면은 그거만큼 긍정적으로 새롭게 에딩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죠? 내가 원래 갖고 있는 게 현금 비중 예를 들어서 뭐 100을 투자하고 있었다. 그런데 100이 남아 있었다. 그러면 요거를 선거 전후로 해가지고 한 30을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 전후로 해가지고 초반보다는 후반에. 근데 이런 게 뉴스가 나왔으면은 반응을 하는 게 맞죠. 30을 할까, 10을 할까, 10을 더 할까? 그거는 이제 본인들의 그 gut feeling, 그 감각적 동물적인 감각에 의해서 오늘 오전에 액션을 취하는 게 맞았죠. 오전에. 그래서 오전에만 액션 취해도 다 먹지 않았나요? 오후에만. 오전에 아마 그거 9시 40분 뉴스 나오고 1시간 내에 액션 취했으면 다 먹었을걸요.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빠르게 행동하는 게 중요하죠.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으니까. 그렇게 하면 맞는 거죠. 내일 또 보고, 내일 모레 보고 또 새로운 인포메이션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 움직이시면 되고요. 그러면 그거네. 그냥 오늘의 이슈는 오늘로만 봐라. 아니죠. 오늘 이제는 그거 갖고 판 사람도 있으니까 오늘 판 사람이 내일도 다른 생각으로 다시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다른 거 흔들리는 게 없으면은 그걸 긍정적으로 하루에 끝날 수도 있고 하루에 안 끝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또 새로운 뉴스가 있으면은 그 긍정을 받아들이는 거고 나쁜 게 들어오지 않으면은 긍정적인 톤이 완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더 갈 수 있겠죠. 내일까지는. 근데 선거가 언제예요? 내일 저녁 아닙니까? 이틀 남았죠. 네, 그러니까 내일 모레 어떻게 될지는 또 모르는 변수가 생기죠. 그러니까 내일 모레 변수가 또 다가 아니고 왜? 하루에 선거 결과가 다 나올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상원 하원이. 그럼 내일 모레까지는 또 새로운 정보가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수요일, 목요일은 분명히 새로운 정보가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고 내일은 오늘의 관성에 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다른 새로운 게 없으면. 그러다가 이제 금요일 날은 완전히 새로운 거죠. 금요일 날. 왜냐하면 FOMC 결과 나오죠. 그리고 뭐해? 그날 아마 이제 중국의 상무위원회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맞아요. 그거 나오잖아요. 트럼프가 되면 더 세게 할 것이고 트럼프가 안 되면 약하게 할 것인가 모르겠는데 그거에 대해서 완전히 또 다른 게 되는 거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수, 목, 금은 각각의 새로운 정보 내지는 그런 것이 여러분 생각하고 똑같이 가면 아주 잘 맞는 거고 바뀌면 분명히 변수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거 열어놓고 오늘 오전에 액션하고 내일도 연장성상에서 좀 이어진다고 거기까지 생각하실 수 있는 거다. 질문을 조금 바꿔볼게요. 금투세라는 그런 재료. 폐지니까 호재죠. 호재죠, 그럼. 호재는 그럼 지금 오늘 마감 시황까지는 몇 % 정도가 반영됐다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걸 어떻게 왜냐면 계속 빠져나가시니까 내가 질문을 어떻게 바꿀까 계속 머릿속에 몰라 나도. 그거 어떻게 알아? 몰라 나도. 여러분들 아니 오늘 강연까지 다녀오셨잖아요. 거긴 딴 아침에 얘기. 쉬셨는데 오늘 강연 딴 얘기한 거야. 오셨구나. 딴 얘기했죠 거기서. 딴 얘기했다고. 그거 딴 얘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가 좀 고생했으니까 좀 해주세요. 그거 어떻게 알아? 서로 징징대. 다만 만약에 금투세가 폐지가 전혀 아니고 유예라는 개념으로 아주 극단적으로 본 사람이 혹시 있다 그러면은 그래서 만약 갖고 있는 게 내가 원래 200 갖고 있는데 지금 100밖에 안 가졌다면은 나는 오늘 아침 같으면 한 30분 썼죠. 오늘 아침에 바로 30분 썼죠. 그 뉴스 듣자마자. 저는 강연 때문에 그 뉴스를 10시 10분 이후에 다 봤습니다만은 그게 제 감인 거고 그럼 참고하는 게 아니고 그런 얘기입니다.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선거가 없으면. 오케이, 요 정도면은. 네. 자, 보노님도 질문은 똑같습니다. 오늘 아리까리하다고 생각했는데 놓치면 포모가 올 것 같은 분들. 제가 3% 같이 하면서 이 질문을 똑같지만 100번은 들은 것 같은데 아니요, 한 2만 번 들었어요. 저는 항상 같은 얘기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할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왜 욕을 얻어 먹겠어요.
저 생각보다 기술적 분석 꽤 잘하는 편이거든요. 사실 그냥 뭐 이제 이평선 다 돌아섰을 때 말하면 저는 욕을 안 먹을 자신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했을 때 과연 몇 명이나 하겠어요? 거의 소수입니다. 그건 정말 소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제 위치가 낮아졌을 때 조금씩 모아가야 이럴 때도 손이 나가지.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나 지금 오늘 같은 데에서 오늘 좀 긴 것 같다 해서 손이 나가지, 아예 관망하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좀 겁먹어서 있으신 분들은 오늘 손 안 나가요. 내일 당장 대선인데 손이 나간다고요?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샀다가 내일 박살나면 어떡하죠?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발을 담궈 놓지 않으면 사실은 쉽지 않다. 아니면 정말 기술적 분석을 특별하게 잘해서 뭔가 이제 오늘 이 정도 수급에 이 정도 분봉 변하면 좀 배팅을 해볼만 하겠다. 그리고 트레이딩을 많이 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럴 때 배팅이 들어가시는 분이에요. 그것도 많이 매매를 해봤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신 분들은 하시겠죠. 그런 분들 말하지 않아도 어차피 해요. 그건 뭐 타점도 자기가 알아서 잡고, 제가 아무리 백날 얘기해봐야 듣지도 않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회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일하다가 갑자기 그 뉴스 보자마자 오케이 나 베팅해야지, 이 정도면 전업하고 있죠. 전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뭔가 분위기가 안 좋을 때 그리고 좀 남들 욕할 때, 그럴 때 좀 이제 이 지표를 삼아서 차곡차곡 모아야 뭐 그렇게 발이라도 담가놔야 뭔가 해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뭐 신규로 배팅을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이 했다? 저는 그건 좀 개인적으로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요 정도면은 뭐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갖는데 조금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빈맨님께서 네. 민준이 질문 갑질 수준이다. 동묘형, 번호형 스트레스 받겠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패널분들한테 뽑아내야지 또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맞아. 내가 스트레스 더 받아 솔직히. 뭘 뽑아낼까? 나도 착해. 나도 착해서 두 분 스트레스 받는 거 보면 나도 힘들어. 스트레스 안 받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동묘형이요? 전혀 안 받아요. 그래요? 많이 받으시는 거. 근데 왜 이렇게 시청자한테 욕을? 그거는 그 서로 간에 그 다른 그 어떤 상호 간의 상호 매너. 그거지. 이거랑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 오케이. 어느 정도는 해야 되고 또 그래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너무 신경 안 쓰고. 오늘 슈퍼챗을 되게 많이 보내. 그러니까 시청이 좋으니까 해주시네요. 많이 감사합니다. 보내주십니다. 카비님이 5,000원 보내주시면서 네. 분산도 중요하지만 분할도 한 종목당 15회 이상 저는 합니다. 그래야 장기 투자 가능합니다. 이렇게 아이디어를 좀 주셨고요. 네. 그리고 제다라는 한문 한문 아이디님께서 아이디네요. 네. 2만 원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제다하고 찾아보니까 그 사주팔자 뜻이 그런 거예요. 사주. 짐이 많다. 아하. 능력이 많다. 뭐 이런 제다? 거를 제다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넌 굉장하다고. 감사합니다. 많으신 거. 잘못 누른 거 아니에요? 형 그러지 마. 부담스러워. 자동으로 오늘 좀 무섭네요. 두분 눌러요? 부담스러워요. 그거 보내. 무서워. 고맙습니다. 네. 제다님 2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슈퍼챗 진짜 그만하세요. 이거 사라니까 이거 약을 사세요. 약을 차라리. 사야지. 네, 약을 사세요. 몸도 좋고 건강해지고. 빨리 해요, 그러면. 네. 이거요? 이거 바로 이따가 할 거예요. 기분 좋을 때 해야지. 저도 질문했는데 하나 하고 그렇죠. 가도 돼요? 하고 넘어가죠. 이거 가도 광고 돼요? 있다고. 아니 일단 오늘 뭐 1,000가지의 종목이 오르긴 했지만 섹터로 보면은 2차 전지랑 바이오 쪽이 많이 불을 올랐지. 뿜은 것 같은데 이게 가고 싶었지만 금투세에 대한 그런 발목이 잡혀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게 딱 사라지니까 더 불을 뿜지 않았나. 그러면 앞으로도 조금 더 이쪽은 뭐 미 대선하고 상관없이 더 볼 수 있나? 그런 생각도 하는데 어떤가요? 일단 바이오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 2차 전지는 약간 변수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 바이오나 2차전 쪽이 눌린 거는 결국에는 이제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특히나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수급이 없으니까 이제 차익들이 나왔던 거고, 지금은 이제 다시 수급이 좀 돌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제대로 모멘텀이 좀 반영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알테오진이나 특히나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 리가켄바이오는 MSCI 리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복합적으로 엮이면서 좀 급등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걔네들은 모멘텀 자체가 굉장히 세요. 알테오진은 10만 원대부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사실 굉장히 강하게 가야 되는 이슈다. 그리고 리가캠도 말씀드린 지 좀 오래됐고, 그래서 바이오 쪽은 뭐 저는 계속 연속적으로 나온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2차
2차전지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뉴스나 이런 지면 신문들 보시면 뭐 트럼프 후보가 되면은 이제 뭐 IRA 법안을 뭐 폐지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거 되도 않는 소리입니다. 그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대신에 그건 있죠. 테슬라의 이전엔 테슬라가 좋으면 국내 2차전지 좋다라고 계속 설명을 했는데 테슬라가 이제 원가율이 개선되면 개선될수록 사실 우리나라는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뜯어봐야 되고요. 이제 입법 부분에서는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그 캐즘 구간이 뭔가 벗어나기 위해서 독일 쪽에서 보조금 얘기가 뭐 명확하게 더 추가적으로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미국이 중국을 엄청나게 패면서 중국 규제를 해서 반사수혜를 좀 받을 수 있게 해준 거나 뭐 그런 좀 추가적인 모멘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요번에 네. LG에너지 솔루션이 아무래도 그 리포트에서 조금 이제 엇갈리는 내용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데이터가 어떻게 변하는지 좀 확인하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만약에 바이오랑 2차전지 중에서 굳이 고르라면 전 바이오에 손을 들어줄 것 같아요. 위치가 훨씬 더 높지만 왜냐면 모멘텀 자체가 훨씬 더 세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이것도 계속 제가 이것도 굉장히 강조 드리는 건데 둘 다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케이. 바이오도 싫고 2차전지 싫다. 그러면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수로 그냥 보시면 돼요. 오케이. 코스닥 지수만 했어도 오늘 네. 그래도 좀 진짜.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수급 관련해서 삼성전자 오늘도 외국인이 1,200억 넘게 팔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한 450억, 현대차도 340억 네. 이렇게 좀 팔았는데 요거 수급 관련해서도 물어보고 싶은데 사실 오늘은 그냥 넘어가죠. 오늘은 이 정도로 넘어가고 외국인 순매수 1위는 하이닉스가 840억, 그 다음에 알테오젠이 720억. 하이닉스는 6.5%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19만 4천 원. 네. 하루 만에 6.5%가 올랐고 알테오젠도 720억 샀고 오늘 하루만 9%. 와. 9.3% 올라서 38만 9,500원. 음. 사실 이거 어제까지만 해도 제약바이오, 리가, 알테, 그 다음 삼천 추세가 꺾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조금 있었어요. 그렇죠. 그럴 수 네. 있죠. 충분히. 근데 그렇게 볼수 하루 있죠. 아침에 금투세로 컴백을 해버렸어. VI 그래서 발동이잖아요. 맞아요. 맞죠. 알테 기준으로 전고점이 40만 2천 원이에요. 다 왔네요. 근데 지금 오늘- 38만 9천 원. 오늘 최고가가 39만 7천 원. 와. 5천 원. 그러니까 한 번에 컴백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2차 전지 바이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리가캠도 오늘 9% 올랐고. 자, 그러면 보노님 시황을 한번 들어볼 텐데 일정으로 갈까요? 아니면은 섹터로 갈까요? 맞네요. 월요일이니까. 일정 또 뺐죠. 네. 일정 빼먹고. 근데 뭐 이거 뭐 네. 일정 다 아시잖아요. 별거 없잖아. 내일 뭐 별거라. 내일 대선. 대선 네. 그다음 FMC. 별거 없네. 별거 없지. 대선은 트럼프, FOMC는 25bp 끝이잖아. 25bp. 다 됐어. 반영 다 됐어. 나도 알잖아. 반영됐잖아. 트럼프 맞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 해드릴게. 네. 내가 준비한 게 있어. 네네. 슈퍼 위크. 슈퍼위크 슈퍼위크 일정 보나요? 네, 일정. 본부장님의 다 일정. 아시니까. 다 아시는 거. 네, 같이 대선 5일, FOMC 네. 7일. 5일 어떻게 되는 거야? 5일 우리 시간 오후 우리나라는 6일 나라지. 우리는 6일. 우린 6일. 맞아요? 5일 이틀 오후 남아. 2시라던데?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6일 영향 받으니까 주식시장에 6일 왔잖아요. 아니. 대선은 언제부터 봐야 돼? 우리 시간으로 정확하게 시간을. 새벽일 것 같은데. 그건? 아니에요. 그 아니, 오후에 오후 2시. 아니 오후 7시 아, 셋이 말이 다 예. 다르네. 19시 00분. 네? 19시 00분. 그러니까 걔네 시간으로 그거 아니야? 찾아보고 있을 테니까 아니야, 얘기 아니야, 나누고 아니야. 계시면. 아, 우리 시간으로. 우리 시간으로. 19시 00분. 어쨌든 중요한 건 네. 5일날 우리 주가에는 방향 못 시키는 거고 우리 그렇죠. 주가에는 6일날 와서 시작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5일 언제든 간에 우리한테는 6일날이에요. 5일 장 끝나고 나서니까. 됐죠? 네, 그다음에 FOMC는 7일이고 네. 그리고 다음날 마지막 날이 뭐지? 8일날. 그 전인대 전인대. 상무 그 위원회 그 얘기가 8일날 나오고 했지 아마 FOMC까지 다 보고 할 테니까 아마도 그래서 5일, 7일, 8일 5일, 7일은 현지 시간, 우리 네. 시간 그 다음날 8일까지 계속 있습니다. 6, 7, 8일이 계속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사소한 거는 상대적으로 저건 빼죠. 빼? 저거 뭐 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슈퍼마이크로 인털은 뭡니까? 인털?
인터로 있어. 인그로운 헤어 이런 아 거. 인텔. 소리. 안으로 난 털입니까? 좋았나 봐. 퀄컴이 인텔 인텔. 인수한다고 했었거든. 그거 중요하고 오. 암하고 퀄컴하고 싸우고 있으니까 이것도 우리한테는 중요한데 오케이. 상대적으로 중량감이 이런 거에 10분의 1, 20분의1밖에 안 되니까 네. 심심해서 갖다 넣은 거야. 오케이. 알겠습니다. 대선 아까 시간 몇 시라고? 정확하게? 제가 정리해 놓은 거는 19시 00으로 돼 있어요. 19시 00, 5일 19시? 화요일 19시 00.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6일 날 이제 6일 발표를 오전부터 결과가 발표된대요. 한국 네. 시간에. 그렇습니다. 네. 오케이. 일정은 그렇게 넘어가고 섹터로 가보죠. 네, 섹터는 네, 여행주 오늘 갔고요. 변압기, 2차 전지 바이오, 뭐 반도체는 SK 하이닉스는 또 이제 뭐 엔비디아에서 6개월 납품 빨리 해라. 네. 그리고 12단 또 뭐 기사 나오고 했죠. 그런 것도 있었고 엔터가 엄청 올랐습니다. JYP 두 자릿수 올랐고요. 그다음 화장품 뭐 이런 애도 올랐고 대양고래 뭐 절대적 가치주 아직 갖고 포인터? 있어. 아, 갖고 있죠? 포인터. 네, 그래서 대양고래도 올랐습니다. 오, 웬일이야. 대왕고래. 오늘 진짜 안 오른 게 없네. 진짜. 화장품, 엔터, 바이오, 반도체, 2차 전지, 대왕고래, 변압기. 되게 이상적인 오른 그런 모습이다. 와. 아 근데 진짜 저렇게 오르니까 오늘 다른 방송 하면서도 방송할 맛이 나는 거야. 그렇지. 그래도 뭔가 희망을 봐야지 이게 좋아요? 저게 좋아요? 맞아, 뭐 맞아. 이거 잘하고 있는 거야? 물어볼 맛이라도 나지. 오늘 방송 진짜 열심히 했어. 오늘 것도 좀 열심히 해주실래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 누가 이런 모자 쓰고 경제 방송에 이 정도 했으면 열심히 하는 거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저 중에서 코멘트 해주실 거 하나씩만. 잠깐만 부장님. 네, 뭐 BBB 조선 방산 변압기 그냥 계속 보시면- 조선, 방산, 변압기, 네, 배터리, 반도체, 바이오. 네. 근데 엔터는 오늘 왜 올랐어요? 이유가 있어요? 엔터 중국 무비자. 아, 그걸 기사, 네, 엔터도 들고 봤구나. 왔어요. 네. 중국이 이제 비자 안 만들어도 된대. 네. 근데 한한령 해제, 한한령 해제의 초기로 본대. 오, 맞을까요? 근데 굳이 거기까지? 별로. 근데 뭐 워낙 위치가 낮게 네. 형성되어 있었으니까 많이 빠졌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네. 오케이. 김장훈 본부장님도 저 상승 섹터 중에서 하나만. 저는 저기 아까 비슷한데 그 제약바이오가 좋다고 보고요. 가장 제약바이오. 네. 그다음에 아까 AI 계속 스트롱하면은 네. 그다음에 뭐지? 우리 해리스가 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신재생하고 변압기 쪽이 만만치 않게 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변압기 쪽,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이런 쪽하고 그리고 개인들이 이제 높은 자리에 있는 걸 안 팔 거거든요. 네. 금투세가 없었으니까 낮은 걸 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측면에서 제약바이오하고 그 아까 그 변압기가 스트롱 올라갔지만은 스트롱할 네. 것으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트레이딩 한다면은 넘버가 나온다는 가정하에서 화장품 정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정도는 갈 것 같고 아까 뭐 2차 전지라든지 뭐 조선 방사는 또 대통령하고 또 상한이 있으니까 그거 보고 움직이면 될 것 같아요. 많이 좀 올라오기도 하고 약간 오케이. 까리까리하기도 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에 이제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네. 이제 섹터랑 종목을 많이 고민하실 것 같아서 사실 저희가 종목 얘기를 많이 못 합니다. 이게 내규적으로도 좀 그렇고.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다른 컨텐츠도 많이 보시고 한번 잘 선택을 해보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네. 하락 섹터 가볼까요? 네, 하락은 뭐 오늘 좀 억지로 끼워 넣었습니다. 네, 금융주랑 방산이 조금 안 좋았고 뭐 나머지 뭐 재건도 조금 안 좋긴 했는데 아무튼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금융주는 어차피 이제 대선이나 이런 거 큰 영향 없고 방산은 사실 그렇게 많이 빠지지가 않아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 3% 빠졌나요? 네, 3% 정도. 조금 네. 빠졌죠. 그러면 저 전반적인 느낌과 분위기를 생각했을 때 그동안 시장이 눌려 있었을 때 스토리가 좀 많은 역할을 했었던 그런 종목들이 오늘은 조금 차익이 나왔다라고 봐도 되나요? 그것도 좀 애매해요. 그것도 애매하다. 네, 왜냐면 뭐 그렇게 되려면 그런 스토리로 상승을 했었던 대부분의 산업군들이 다 뱉어내야 되는데 특정적인 좀 제한적인 부분만 움직여서 요거는 오늘 그렇게 좀 싸잡아서 얘기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하락한 거는 어떤 이유라고 굳이 코멘트를 달아야 될까요? 굳이 얘기를 하자면 지금 똑같은 시점에서 똑같은 돈으로 샀을 때 별로 안 올라갈 것 같은 게 빠진 것 같습니다. 오 예리하다. 맞는 것 같아. 탄력이 있는 걸 사지. 예.
주가 위치가 살짝 높고 올라가 있으니까. 스토리가 계속 돌았던 그런 네. 종목들은 좀 빠졌다. 그 조선하고 방사는 못 가는 거지. 덜 가는 거죠. 다른 거 갈 게 많은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언급하신 종목들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뭐 이런 애들이 앞으로도 대선 지나고 11월에 주도 섹터가 그 중에서 나온다고 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방산, 저기 뭐야 그리고 조선은 조금 밑에 있고 그리고 앞에 금융주 이런 거는 11월에는 또 상대적으로 풍선 효과로 쉴 수도 있잖아요. 그 고민도 그렇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게 아직까지는 수급이 완전 돌아온 게 아니니까. 그래서 수급이 뭐 이전처럼 뭐 10조, 12조, 13조 이렇게 나오면 뭐 괜찮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덜 오는 쪽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난주부터 좀 강조드렸던 게 좀 위치가 낮은 애들에서 변동수가 나오는 것들, 또 그쪽에서 산업 리포트가 많이 나오는 게 좀 수상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드렸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시가총액 상위에서 바스켓으로 패시브 자금이 들어갈 수 있는 쪽 애들이랑 그 다음에 이제 좀 스토리가 신선하고 싱싱한 친구들은 계속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기존에 지금 이제 거의 사골국에서 뼈가 사라질 정도로 우려 먹은 쪽은 새로운 뭔가 이슈가 나오지 않으면 당분간 좀 쉴 수 있으니 그거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 번 정도는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며칠 전까지만 해도 어떤 섹터가 가도 그 안에서 잘 가는 애 있고 못 가는 애 있고 이렇게 그렇죠. 개별로 갔잖아요. 그렇죠. 앞으로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모아서 한 섹터가 그냥 주도해서 갈 수도 있을까요? 그거는 아닐 거라고 아니에요. 생각합니다. 네, 여전히 억석 가리기 돈이 쏠리는 쪽으로만 쏠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우트를 찾았어. 앞으로도 역시 고우트스가 두 개 있다가 한 4개가 될 수 있어도 저기 뭐지 후보가 20개라고 18개가 가는 그런 장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수급이 수급이 들어와야 된다. 외국인이 좌지우지하는 거니까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오케이. 11월에는 주도 네. 섹터가 나타날지, 주도주가 나타날지, 그리고 어떤 모멘텀을 받을지 지금 빨리 찾아봐야 되는 매우 중요한 타이밍 같아요. 증시가 간다면. 근데 그거는 그렇게 성급하게 안 찾으셔도 돼요. 왜냐면 수급이 삼성전자에서 14조 정도 나갔는데 네. 거기서 다른 데 수급 쏠린 게 제대로 들어간 게 없거든요. 그건 아직 제대로 된 주도주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이전에도 보시면 반도체에 엄청 쏠렸고, 그다음에 이제 뭐 변압기라든지 뭐 이런 일부 산업군들의 수급이 계속 쏠렸잖아요.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산업군들이 만들어지고 외국인 상위 종목군들 10개는 거의 변함없이 계속 올랐어요. 그래서 상반기 때도 계속 두더지 게임 하자. 하나 오르면 하나 패고 하나 오르면 하나 패고 이렇게 해서 세팅 해놓으면 알아서 오르는 거 그냥 차익하고 또 옮기고 차익하고 옮기고 뭐 그렇게 해도 된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비슷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수급이 아직은 명확하게 어디로 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수급 기조가 만들어지고 나서 보셔도 저는 늦지 않을 거기 때문에 뭐 점쟁이처럼 이거 무조건 간다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충분히 수급 기조 보시고 스토리 보시고 그 다음에 선택하셔도 늦지 않다. 이게 대세주로 그 산업의 이 시장의 주도주로 올라오면은 1년 정도는 가요. 기본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의사결정 안 하셔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모가치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특징주 가볼까요? 네, 특징주에서 이제 뭐 삼양식품 요런 게 좀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뭐 이 오징어 게임 관련해서 뭐 레몽레인 요런 것들 좀 움직였고요. 일단 오늘 알테오젠 파마 리서치 요거 좀 많이 올랐죠. 테레가즈 공동 프로모션 계약 소식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휴마시스는 리튬 광산 개발로 아예 튼 것 같습니다. 얘가 원래 진단키트 쪽이었는데 요즘에 계속 이제 사업 그때 한번 소개드린 적 있잖아요. 얘네 이제 리튬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계속적으로 그 이슈로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중국도 중국 관련주라고 해서 다 올라간 거 아닙니다. 호텔신라가 오늘 3분기 적자 전환 그리고 목표 주가가 9군데인가요? 아무튼 엄청나게 많은 데서 다 줄 하향을 했거든요. 어디가 모텔신라? 네. 와. 그래서 저긴 좀 좋지 않았고요. 모텔 가야 될 것 같아 저는. 네. 저는 이미 벌써 신라장 됐어요. 신라장. 그렇게.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그리고 바이오 유럽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거에서 Y바이오로직스가 또 이슈 있다라고 해서 좀 꿈틀거렸고, 그다음 TP하양 오늘 LNF가 리포트가 2개인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는 읽어보니까 상향이 목표 주가, 그러니까 이제 목표 주가까지 상방이 나올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4%인가 남았더라고요. 그거 하나 있었고 TP 또 하향 조정한 게 있어서 어쨌든 LNF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이었고 롯데 웰푸드도 TP가 22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종목 있어요?
테슬라 뭐 그렇다 쳐도 바이오들이 눈에 띄네요. 그죠? 바이오가 많은 것 같고. 현차는 신용등급도 상향 소식 뭐 이래도 주가가 너무 진짜 요지부동이에요. 중국의 미국 그 관세 그거 컨선이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아니 뭐 거기다 공장까지 짓고 있잖아. 그 정도면 봐줘야지. 현대 기아는 그럼 미 대선이 끝나야 그래도 방향을 잡는 거예요? 저는 상관없는 그때까지 거예요? 기다릴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때까지는 기다릴 것 같은데 사람들이. 갖고 계신 분은 모르겠습니다. 안 갖고 계신 분들이 뛰어들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거 확인하고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오케이. 저희 특징 주에는 없는데 그럼 두 분께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네. 채팅창에도 있어서 SK 하이닉스 사장이 AI 서밋, SK AI 서밋 기조 연설에서 밝혔습니다. 맞죠? SK AI 서밋. 내년 초 샘플을 공급하겠다. 무슨 샘플이냐? HBM3E 16단. 세계 16단. 최초 개발. 와우. 음. 삼성이 지금 8단? 삼성이 지금? 걔는 2단도 못 할 걸? 후진기어 넣을 걸? 네, 콜 됐다는 게 8단으로 알려지고 있죠. 근데 16단. 어쨌든 16단 네. HBM3E 세계 최초 개발 내년 초에 샘플 공급하겠다. HBM 리더십 강화 의지를 강조했고 학습 18%, 추론 32%, 성능 강화. 요게 좀 들어갔다. 그리고 젠슨 황도 하이닉스 덕에 어마어마한 거를 해내고 있다라면서 네. 엄지척 해줬죠. 여기에 대한 하이닉스 오늘 급등 그리고 앞으로의 그런 상승 조금 더 가져갈 수 있을지 요 기사와 자신감이 좀 주가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보노님? 그리고 엔비디아가 공급을 앞당겨 달라 그랬대요. 그게 내년 초. 빨리는 달라. 내년 초. 생각보다 좀 빨리 되냐? 달렸네. 니네가 해봐. 그러면 니네가 해봐. 되냐? 지금 하는 것도 힘들어. 돈 줄게 좀 줘. 뭐 돈 이랬다고. 줄게 좀 줘. 어때요? 보노님 코멘트? 그런 내용이 아니더라도 하이닉스는 싸잖아요. 상대적으로 싸니까 뭐 올라갈 룸은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믹스를 어떻게 하시는지가 중요한 거죠. 뭐 삼성전자랑 엔비디아랑 뭐 이렇게 섞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은 뭐 하이닉스랑 엔비디아랑 이렇게 섞어서 그냥 HBM으로 몰팅하는 것도 괜찮고. 뭐 아니면은 이제 뭐 나스닥 지수나 이런 걸로 같이 믹스해도 되는 거고, 그거는 이제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뭐 하이닉스 자체는 뭐 내용이 워낙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일단 룸은 당연히 있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렇게 근데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이닉스 비싸다고 다들 그러지 않았나요? 하이닉스가 비싸다고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삼성전자가 제대로 콜이 잘 돼서 일드가 올라가서 양산의 레벨 속도가 빨라서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의 하고의 마켓쉐어를 상당히 의미 있게 가져간다는 그런 기대감이 이쪽이 많이 높아지면은 그렇죠? 아니면 그게 아니더라도 그런 조짐이 보이면은 그 전까지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누렸던 프리미엄 주가 밸류에이션을 조금 떨어뜨리고 시작하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20만 원 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보시니까, 그렇다고 해서 20만 원 갔을 때 비싸고 지금 오늘 19만 원 하기 전에 쌌고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오케이. 그리고 하나 더 저기 특징주에는 없었는데 M님께서 이수페타시스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수페타가 지금 한 6거래일 만에 20% 이상 밀렸어요. 이수페타가 내용이 좋다고 언급을 하셨던 그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이제 또 유증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유증 얘기가 나오면서 이수페타 K 상장사답게 아직 검토된 바 없다. 뭐 전혀 뭐 사실무근이다. 하지만 오늘 또 이야기가 나온 게 이수그룹 제이오 인수 추진, 제이오가 올라갔어요. 전고체 배터리 개발 시너지를 기대한다. 이수그룹이 탄소 신소재를 개발하는 코스닥 상장사 제이오를 인수를 추진한다. 최근에 이수페타시스가 대규모 유증을 통해서 한 2차 전지 소재 기업을 인수한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이 기업이 제이오인 것으로 확인이 됐다. 그래서 이수 쪽에서도 저거를 내놨습니다. 정확하게 그 뭐라 그래? 입장. 공식 입장. 그래서 보도와 관련해서 네. 기존 PCB에 집중된 사업 구조 다각화를 위해서 M&A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다. 이 뜻은 뭐다? 한다. 확정됐다. 하는데 언제 발표하고 어떻게 발표할지 아직 모르겠어. 정리하고 뜻입니다. 발표할게요. 네. 네. 코멘트 들어보자면요, 보노님.
글쎄요. 뭐 그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뉴스이다 보니까 일단은 근데 주가가 반응하면은 좀 의사결정을 하셔야겠죠. 그거 근데 주가가 크게 반응하지 않고 오늘 그냥 마이너스 1%? 아니요 최근에 주가 계속 오늘 엄청 왔다 갔다 했어. 네. 오늘 왔다 갔다 등락률만 하루에만 10%야. 했네요? 진짜요? 어떻게 할까지는 생각 중인 것 같아요. 플러스 5%, 마이너스 5%, 플러스 3%막 왔다 갔다 했었어. 그쵸. 그리고 최근에 어쨌든 그런 이제 지라시가 돌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뭐 그 영향을 안 받다고 있다라고 보면 어렵고요. 대신에 벌써 이게 빠지기 시작한 지가 한 25% 정도 빠졌기 때문에 이걸 어느 정도까지 감안해서 좀 대응할 건지 요거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뭐 좀 밑에 하단 깨지면은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내가 뭐 버틸 것인지 아닐 것인지는 좀 의사결정을 슬슬 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이미 사실 좀 늦긴 했는데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쭉쭉 빠졌네요. 김장현 본부장님도 똑같습니다. 근데 전고체면은 이수 스페셜티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수페타가 유증을 해서 M&A를 해서 제휴를 그러니까 아직 모르는 거니까 그것도 정확히 지금 모르는 거죠. 누가 주체가 되고 누가 돈을 어떻게 내고 지금 그거 나왔나요? 이수페타스, 이수케미칼하고 근데 입장은 이수페타가 냈으니까. 뭐 할 때는 또 같이 할 수도 있고 돈을 뭐예요? 낼 때. 왜 얘네가 유증을 해요? 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주주랑 이수 페타 주주랑은 다른데 왜 이수 페타가 전고체 관련 기업을 인수하려고 거기서 유증을 때려서 PCB에 투자한 사람이 왜 피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한다면 그게 K예요. 국장이니까. 국장. 오늘 분위기 좋은데 이렇게 갑자기 국장이. 아니 근데 그거는 그룹사들 보면은 그 좀 뭐 지주사가 이제 자회사한테 돈을 보내는 뭐 단기 차입금이라든지 그런 거 보내는 사례도 꽤 많아서 공시 보시면 그런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어쨌든 연결되어 있으면 여기저기서 뭐 자금 조달하는 거니까 예, 그거는 뭐 뭔가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하라고 하기가 애매하죠. 그러니까 국장식 경영 국장. 영차 아, 영차. 이쪽에서 덩크러와서 영차 해서 절로 보내는 그러니까 이게 쉽지 국장이니까. 않습니다. 네. 상법 개정 꼭 필요합니다. 네. 돈이 둘 다 없으면은 같이 할 수 있겠죠. 뭐 LG가 먹을 때 주 LG가 나서고 LG 전자가 나서 같이 나잖아요. 그걸 제가 옹호하는 게 아니고 네. 작은 그룹이 누가 주체가 되든 간에 그걸 먹고는 싶고 제이오 자체가 탄탄한 것보다도 그 기술력이 있다는 건 시장에 알려진 사실이니까 언제가 됐든 간에 그런 걸 해서 사업을 다각화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돈은 별로 없고 추진을 해야 될 마음이 있고 그러면 뭐 주가는 그것만큼 디스카운트를 미래를 위해서는 어느 시점에 또 그걸 좋게 생각해서 하시는 분은 계시겠습니다만은 그런 자체는 생각하지 않은 것들이 나온 거니까 그럼 일단 부담을 느끼는 투자가들이 많으면 주가는 빠졌던 게 맞는 것 같고 안타깝지만 오케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진짜 짧게 이건 뭐 별로 할 말도 없으실 것 같은데 초코송이님께서 물어보신 건데 네. 하이닉스는 왜 최태원 회장이 직접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설명하고 삼전은 왜 이재용 안 나오냐? 그 얘기하려면 또 긴데 이유는 있어요? 추론할 수는 있죠. 그 정도는 얘기할 수는 있죠. 제가 추정하는 건 얘기긴 할 수는 있죠. 그 짧게만 축약하자면? 중요한 것도 취약하네. 중요한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최태원 그 회장은 제가 알기로는 이쪽에는 한 4년, 5년, 6년 전, 5년 전, 4년, 5년 전부터 SK가 가야 될 길이 크게 두 가지잖아요. 에너지하고 AI. 그렇죠. 근데 AI에 꽂혔어요. 최태원 회장이? 네. 야, 인사이트 있네. 그렇다고 그분이 뭐 HBM 3, 4 이런 거 안다는 개념이 아니고 큰 그림에서 그걸 가능을 해서 하이닉스가 뭘 투자할 때 이게 어느 단계에서는 좀 까리까리하잖아요. 네. 왜 리턴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런 거에서 최종 결정 올라갔을 때 그 사람이 결정했다는 게 다 전원이에요. 그래서 결정을 자기가 했어요. 잘 몰라도. 그러니까 약간 성격적으로도 리스크 테이킹의 기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 성격이 리스크 테이킹의 기질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보면 알지. 말아먹을 수도 있지만 아이 자꾸 옆에 말씀하세요. 이분은 꽂히면 지른다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 예전에는 모르겠고 최근에 제가 그쪽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듣기로는 그런 게 발휘가 된 거다. 좋게 잘 되니까 지금 그렇게 포장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평가들이 좀 평가 내지는 얘기들이 좀 있고요. 뭐 저기 그쪽은 삼성은 또
또 다른 뭐 그런 좀 다르잖아요. 조금 그런 거가 좀 컨트라스트가 되는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 그게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은 그렇다는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최태원 회장 진짜 호탕하다는 네. 그런 이야기들도. 드림 넘겼는데 다시 가는 거예요? 아니. 나 채팅을 읽은 거야. 난 몰라요. 나 그분 내가 직접적으로 아는 것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보노님 뭐 얘기 없죠? 그냥 넘어가죠. 네, 뭐 전 뭐 별 생각 없습니다. 뉴스 오늘 몇 개만 간단히 보고 그럼 넘어가죠. 네. 네, 뭐 뉴스 짧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금투세 폐지 요거 일단 뉴스 들고 왔고요. 네. 이제 중요한 건 상법상 개정이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좀 잘 됐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금투세 폐지가 오늘 좀 중요한 화두였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뭐 하나 질문했는데 보는지 아세요? 이 상법 추정 개정이 네. 그게 야당이 단독으로는 도저히 못 하는 거예요? 해요. 해요? 네. 할 수 있어요? 맛있어요? 뭐야? 얼음 맛있어요? 너무 아삭아삭한. 죄송합니다. 제가 얘기하려다가 내가 얘기하는 게 부적절한 것 같아가지고 얼음집을 좀 생각을 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궁금해서 그랬어요. 네, 보로님 혹시 아시면? 단독으로 못 하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단독으로 해요? 아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고요. 네, 대왕고래 시추 카운트다운 네. 시작됐다. 그래서 오, 첫 시추 정말요? 위치를 확정했다. 오. 이래서 오늘 대왕고래 관련된 종목군들이 그래서 꽤 그렇구나. 움직였습니다. 뭐 화상밸브, 포스코 인터내셔널, 뭐 한국가스공사 이런 것도 좀 움직였고, 그다음에 이제 12월 중순에 또 작업 시작할 예정이라니까 이거 만약 좀 잘 되기 우와. 시작하면은 또 이제 고래 부분들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아니에요. 네, 아니, 무비자. 아니, 뭘 또 아니. 하실라고 옛날 말대로. 아니에요. 고래? 아니 네. 넘어가. 혹시 네. 했다가 안 나올까 봐. 응? 혹시 했다가 안 나올까 봐. 확률이 뭐를? 원래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요? 원래 15가 20% 부르지 않았어요? 네. 그것도 엄청 큰 높은 거라고. 엄청 높은 거죠. 15%. 네, 사실은. 시추했다가 안 나올까봐. 걱정돼. 15%면 굉장한 거예요. 본인 뭐 할 때 5개 중에서 한 번이라도 확실한 적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많지가 않잖아요. 사업을 15%. 15%는 누가 15%라 그러는데? 옛날에 본 것 같은데 15가 20%. 그거 근거가 없어요. 그런가? 네, 뭐, 지네 마음이에요. 어쨌든 감이도 못. 죄송합니다. 오케이, 다음 뉴스 알겠습니다. 볼까요? 넘어가죠. 그다음 마지막은 아까 계속 얘기 나왔던 무비자, 네, 중국 입국 관련돼서 뭐 이슈가 있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뭐 여행, 항공, 그다음에 엔터, 게임 뭐 이런 쪽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끝입니다. 저것도 예상을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업계에도. 긍정적인 거 맞죠. 중국이 급했나 봐. 중국이요? 급하죠. 그러니까 저 뭐라도 빨리 해야지. 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4시 11분 지나고 있어서 오늘 마감 시황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쨌든 분위기 굉장히 좋고 연속성이 있을지, 내가 들어갈지, 뭐 들어갈지, 어디 들어갈지, 혹은 대선까지 FOMC 전인대까지 지켜볼지 요거는 개인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진짜 중요한 선택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좋겠고요. 두 분의 오늘의 한마디 한번 들어볼까요? 보노님 AI 그림. 네, 전 짧습니다. 네, 추운 겨울에 우리 귀여운 송아지가 걸어가고 있는데 귀엽다. 선물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네. 네, 선물 안에는 따뜻한 외투가 있고요. 그래서 와우 하고 끝났습니다. 선물 안에는 외투가 있어요? 네, 어. 그냥 제가 지어냈습니다. 추우니까. 추론. 추우니까. AI는 추론이니까. 와우. 너무 귀엽다. 귀엽네. 사실 저 생각을 배틀그라운드 생각하면서 위에서 보고품 떨어지잖아요. 아, 그거 맞네. 생각하면서 만들긴 했는데 그걸로 갖고 오면 좀 별로일 것 같아서 그림으로 바꿨습니다. AI가 저렇게 성별도 정해주나 봐요. 동물의 제가 멘트로 수컷으로 만들어줘 이렇게. 그렇지. 귀엽게 보통 그려줘. 좀 강인한 소 막 이렇게 정해주는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의 한마디는요? 한 20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거를 고르겠습니다. 네. 여러분 기분 좋으시니까 기분 좋으라고 한 번 더. 와. 오늘은 이랬습니다. 오늘은 하늘로 쐈다. 네, 그렇죠. 리프트. 와. 리프트. 계속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름도 다 없애버리고. 금투세가 쏘아 올린 큰 한방. 이 정도 장이면 2, 그러네. 3%면 센 거지. 그럼 금투세가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신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의견이 다를 수 네,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로 끝나면 너무 아쉽죠?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화성 가냐고 물어보시네요. 화성. 화성은 타고 화성 항상 가냐고. 얘기해서 어느 화성이냐가 중요하잖아요. 경기도 화성 말고 저 우주 화성. 마르스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마르스까지는 가야죠. 네. 우리가 환갑 전에는 네. 화성 진짜 갈 수 있지 갈 수 않을까요? 있죠. 진짜 화성? 어. 테마파크 말고요? 테마파크 말고. 한 20년 정용진 화성 말고 머스크 화성. 그럼 20년 머스크 뒤인데 화성. 충분히 갈 가죠. 수 있을까? 갈 수 있지 않을까? 돈만 있으면 갈 것 같아요. 돈만 있으면 가는 게 아니라 건강도 해야 됩니다. 맞아. 그래서 우리 대원 그렇군요. 헬스랩 화성 가는 거 여러분 보고 죽어야죠. 남들 다 화성 가. 맞잖아. 남들 다 화성 가. 옆집 순이네. 옆에 뭐 순자네. 엄마 어디 가? 오늘 화성 가야지. 하는데 나는 골골대고 누워 있어. 안 되지, 안 되지. 야. 그럼 이게 뭔 일이야? 안 되죠. 이거 먹어야죠.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데. 혈압, 특히 혈압 케어엔 코엔자임 Q10. 그렇지. 요거 하나면 혈압 싹 잡아준다고 합니다. 그렇지. 그리고 또 오늘 시장 이렇게 쑥 올라갔다고 또 혈압도 같이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오, 내거 올라갔다! 이러고 이러다가 큰일 나요. 네. 혈압과 그리고 당 같이 케어할 수 있는, 아니네, 미안합니다. 혈압 케어 만드네. 당이라면 유산균이다. 당은 유산균이에요. 약이 너무 많아서 나도 헷갈려. 최대 68% 할인하고요. 성분도 가격도 모두 챙긴 대원 헬스랩에서 오늘은 이제 혈압 케어, 코엔자임 Q10 요거를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전 다른 약들은 저희가 좀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유기농, 장대원, 장케어, 밀크시슬, 그리고 뭐야 소팔메토인가? 맞아. 소팔메토, 많아. 징코, 비타민. 멀티플 눈이 안 좋아. 안 보여. 루테인 어딨어? 왜 여기 루테인 없어? 루테인 여기 끝에 있어, 있었었는데 끝에. 루테인이 없네. 네. 루테인. 루테인도 판다고 합니다. 네, 저는 루테인. 그래서 이런 거 저희가 고정 링크, 피디님 링크 하나 올려주세요. 고정 링크 해놓을 테니까 거기서 좋은 제품을 우주 최저가에 저희 3프로 커머스 핫딜 꼭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진짜 여러분 광고가 아니라 약은 진짜 좋습니다. 어차피 비타민 건기식 살 거면 여기서 사세요. 저희가 그리고 68%. 다른 데보다 진짜 알이 작긴 하더라고요. 알이 작고 성분이 좋아요. 맞아. 영국산, 스위스산, 미국산. 여기 저기 감기약 같은 거 잘하잖아요. 콜드모드. 콜대원. 어린애들 많이 하죠. 그러니까 커스터머 어필하는 게 그런 사성 같은 거 잘하는 맞아요. 거예요. 그러네. 먹기 쉽게 좋은 맞아, 성분. 맞아, 맞아. 요게 긍정적입니다. 대원 제약입니다. 끝. 그건 자. 저 주시는 거예요? 요거요? 네, 땡큐. 열심히 먹어야지. 그거 받으신 만큼 자료가 좋아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막 10개 오. 있어요. 한 3분 남았어요. 아, 딱 하나만. 요것만. 아니, 김장렬의 요것만. 그런 거 안 해. 몇 가지 할 거예요. 안 돼요. 3분밖에 안 남았는데. 아니, 살짝만 줘. 네. 그 DS에서 나온 산일전기 리포트가 있더라고요. 산일전기 산일전기. 특수 변압기. 네. 네, 신재생 관련되고 이게 실적이 잘 났어요. 그리고 보시고 유일한 단점은 내년 1월 달 언제 그 오보행이 남아 있다는 거고 실적은 3분기 생각보다 잘 나왔고 여기 주상 변압기라는 건 이거 저기 전봇대 그거 쪽이고 하여튼 좋습니다. 한번 보세요.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아직은 매력이 있어 보입니다. TP가 57,000원이면 여기만 리포트 목표 주가 있어요. 딴 데는 목표 주가는 없더라고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네. 이거는 20 몇 배 준 것 같은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앞자리는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엔터테인먼트 리포트 나온 게 있습니다. 오. 저는 전문가 아니니까 질문은 여러분들한테 하세요. 11월 1일 좀 됐는데 한국투자에서 엔터테인먼트 다시 성장 궤도로 음반 판매 감소는 마무리. 음반 판매 감소가 핵심이 아니다. 다른 것들이 갈 게 많다. 그리고 실적은 이제는 바닥을 쳤고 올라간다. 그래서 리포트 잘 썼어요. 그리고 올라갔잖아요. 어쨌든 간에 주가가 작년 6월 달에 22조, 4개 회사가 지금 오늘 좀 올랐죠? 그래서 12조 조금 넘을 거예요. 그래서 40% 이상 빠졌다.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PER이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YG하고 SM은 PER 16배, 내년 기준으로 16배, JYP도 16배, 하이브만 원래 대장이니까 20, 오늘 올라서 30배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외국인이 지분이 빠진 데는 두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오. 외인 지분이 20%였는데 YG엔터가 8.2%로 떨어졌대. 그렇지. 저게 맞죠. 네. 근데 저는 잘 모르지만 TP가 5만 원인데 TP 5만 원일 때 외국인 지분이 과거에 15%였어요. 거꾸로 외국인이 좀 들어오면은 어느 정도 갈 수 있는 거가 안 들어오면은 쉽지 않다. 뭐 이런 얘기고 SM은 별로 없고
하이브도 변동 별로 없고 오히려 늘었어. 하이브는 외국인 지분이 1년 전보다 올랐습니다. 근데 JYP하고 YG만 왕창 개떡이 됐어요. JYP도 46%가 16%가 됐어요. 거꾸로 무슨 얘기죠? 이거 잘 안 들어오면 회복하는데 늦겠다. 이런 그냥 겐또라는 게 그냥 혼자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리포트 한번 보십시오. 한국투자에서 나온 거.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 거. TGS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JYP는 외국인 지분율이 거의 절반에서 절반 이하. 한 자릿수로 줄었네. 이야. 그리고 요거 맞아요. 대선 끝나면 상승일까요, 하락일까요? 아 이거 진짜 궁금해요. 진짜 궁금해. 자 대선 끝나면 상승하라. 해놓고 1시간 뒤에 보니까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야 주로 그럴 때 자료가 좋더라고요. 바꿀까 싶다가 네. 피곤해갖고 안 바꿨어. 오케이 대선 끝나면 시장이 오르냐 내리냐. 한 10개 했는데 머리가 아파서 안 되겠어. 3개를 줄였어. 아 좀 복잡해 보이긴 하네. 간단히 해리스가 당선이 되고 상하원이 스플릿되면은 저는 이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 부양이 더럽게 세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이게 대한민국 입장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게 가장 현실적으로 베스트 아니겠냐 싶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케이 해리스가 승리하고 상하원이 찢어지고 중국 부양책이 적당히 좋게 나오면 그게 좋다. 네. 그리고 부정적인 거는 트럼프가 승리하고요. 트럼프 싫어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 주가에 그렇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레드웨이브가 이제 상하원 다 공화당이 가. 공화당이 다 휩쓰는 거. 그렇게 되고 그러면 중국이 부양 정책을 아마 엄청 세게 카운터 어택해서. 근데 그게 좋을 수도 있지만 여기 그 뭐 법인세 감염하고 뭐 관세 때리고 복잡해지는데 우리한테 이게 좋을까? 전체적으로는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정적이라 했고요. 중립은 트럼프가 승리하는데 아까 말한 2차 전지 그것도 트럼프가 지멋대로 다 바꿀 줄 못하거든요. 이게 상하원이 스플릿 되면은 실제 자기 멋대로는 못할 수 있어요. 외교적인 거는 멋대로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좀 중국 부양이 중인지 대인지에 따라 달라지겠죠. 약간 부정적일 수도 있지만 일단 최악보다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차이가 네. 0.5% 이내야. 매우 그러면 둘 다 네. 불복하고 소송할 거라 합니다. 근데 연방 법원까지 가면 누가 이길까요? 트럼프가 이길 가능성이 크죠. 연방 법원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트럼프 공화당 쪽에 이렇게 된 게 60% 6명인가 몇 명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차이가 벌어지길 바라야 돼요. 근데 안 벌어질 것 같죠? 한 1% 이상 벌어져야 되는데 우리도 옛날에 대선할 때 0.7%였는데 20년 전에 그 부시 다음에 누구지? 그 클린턴 엘고가 졌을 때 0.05%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분명히 불복할 것 같아. 그러면 이게 결과가 한 달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땐 장이 어떻게 될까? 아주 혼란성. 그래서 그게 좀 걱정까지는 아닌데 신경이 쓰입니다. 요즘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끝.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한번 들어봤고요. 네. 윤상빈님께서 2,000원 두 번 보내주셨어요. 네. KTNG 그리고 로템 이렇게 말씀을 로템. 해주셨습니다. 다른 분도 보내주셨나? 아니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마무리 한번 해봐야죠. 네, 자 주식으로 쌓인 여러분들의 피로를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콸콸콸. 박하윤의 바카스. 오늘의 사연 보여주세요. 성킴님이 간단하게 셀트리온 19만 원. 형, 부탁이라도 좀 하는 척이라도 해줘. 셀트리온 19만 원. 네, 오케이. 요거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셀트리온 19만 원 샀다는 거지? 그런 것 같습니다. 매수가인 것 같고요. 보여주시면요. 다음 장 보여주시면 종목 토론방에 일주일간 거의 1,600, 1,700개의 토론이 올라올 정도로 인기가 엄청난데요. 그도 그럴 것이 다음 장 보여주시면 하락장에서 살아남은 바이오주들 B2가 1조가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미 대선 후보 모두 이 약에 관한 그런 기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선 반영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인지 실적을 보여주시면 분기를 보여주시면 이렇게 하반기 갈수록 점점 더 확연하게 좋아지는 게 보이죠. 그걸 이제 또 다음 장 보여주시면 리포트에서 그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예상대로였고 하반기가 기대가 된다. 단단해지는 실적이다. 하반기 성장에 주목을 해보자. 기존 시밀러의 예상 외에 꾸준한 성장이 지속되고 있고 진펜트라 미국 시장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너무 좋아 보인다라는 의견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최근에 나온 IM증권의 리포트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목표 주가 26만 원이고요. 그 이후로 NDR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말했던 게
장기적인 성장을 이끌 신제품 포트폴리오와 그리고 CDMO 사업을 확대할 것이다. 그리고 신약과 밸류업에 관해서도 좋은 내용들을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이대로 바이를 유지를 했고요. 그리고 뉴스들도 살펴봤는데 이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스테키마 유럽 출시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고요. 또 다른 다음 거 보여주시면 증권사들에서 이렇게 ETN 이런 거에 상장이 되는데 한 6%, 7%의 비중을 셀트리온을 싣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장을 보여주시면 오늘 나온 금투세 폐지 요것도 이제 셀트리온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차트를 봤더니 일봉은 무너졌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 차트는 신기한 게 밑꼬리도 길고 윗꼬리도 길어요.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면 무슨 이유든 간에 사려는 사람이 있고 위로 올라가면 또 팔려는 사람이 있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셀트리온의 시총을 봤더니 40조나 되는 걸 보고 이게 과연 40조의 가치가 있는 회사일까라는 생각에 저의 결론은 얼른 셀트리온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셀트리온 셀, SELL 셀트리온 빨리 팔아라. 네. 근데 셀트리온 진짜 차트 보니까 만년 박스권이네요. 이게 지금 1월부터 18만 원에서 20만 원, 21만 원 요 사이를 벗어나지를 않아. 이야 대단합니다. 자 셀트리온 매도 의견, 민트의 의견, 보노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도 간결하게 버티기 바이인 홀드 버티기. 버티리온. 버티리온 버티리온. 셀트리온 버티리온. 버틸리온 버티기는 확실한 회사가 있는데 버티브라고. 버티브. 그 주식은 버텼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버티라. 버티라. 버팁니다. 네. 마이어 뭐 이거는 사실 셀트리온 돈 잘 벌죠. 장투 가능하죠. 제가 이제 작년 연말에 뭐 산바를 제일 토픽으로 꼽기는 했습니다만 셀트리온도 사실 장기적으로 보기 나쁘잖아요. 대신에 얘를 그때 토픽으로 안 꼽았었던 이유는 합병이 끝나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지저분할 수 있고요. 대신에 뭐 이 정도 돈 버는 기업이 뭐 우리나라에서 몇이나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 종목은 단기로 보실 거면 아예 안 보는 게 맞고요. 내가 이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묵직하게 모아서 한번 터질 때 제대로 해먹고 오겠다. 그러면 모으시는 거고. 오케이. 그럼 보노님은 100만 원이 있다. 한 종목에만 투자해야 돼요. 그럼 셀트 할래요? 삼바 할래요? 제가 삼바를 선택을 했으니까 삼바를 말씀을 드렸겠죠? 그럼 삼바가 우선순위. 네, 그렇죠. 이유는? 아주 그래요? 짧게? 이유는 주가가 이미 증명했잖아요. 1년 동안에. 네. 그 흐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거고 하지만 이건 오케이. 회사는 먹고 했으니까 장기. 김장훈 부장님도 뭐 코멘트. 동감입니다. 뭐 특별히 회사가 근본적인 문제가 생겼다고 얘기되는 건 없고 주가의 수준과 다른 주식 대비했을 때 탄력도가 떨어지는 이런 거니까 성향에 따라 다르게 접근하거나 아예 안 보시는 분도 많을 것 같고 그렇죠. 아까 그분은 뭐죠? 어떤 성향이지? 그분? 누구예요? 지금 이거 성김님 성킴. 한 번 찍으면 계속 하시잖아요. 그럼 맞을 뚝심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럼 맞을 수도 있고. 저는 안 맞아서. 저는 안 보죠. 성향이 다른 거니까. 이 코너를 없애야겠다. 별로. 아니, 모멘텀이 많지 않을 때는 목표 주가의 80% 하면 그 주가의 가치입니다. 그럼 그게 20만 원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 정도 가면은 또 밀리고 네. 싫지 않으면 뭐 그런 패턴으로 좀 더 이 시간이 걸릴 거예요. 진펜트라 이거는 잘 팔려서 실적에 좀 그걸 기대하고 있죠. 그래서 목표 주가가 30만 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마케팅을 하고 할 때 시간이 걸린다기 때문에 뭐 어떤 사람들은 그 하는데 이제 시작했는데 2분기부터 시작했거든요. 1년 이상 걸린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기대를 앞당겨서 여름부터 달라진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고 그 목표 주가를 그래서 내년 걸 땡긴 거거든요. 그래야지 내년 걸 땡겨야지 40배 정도 줘야지 목표 주가 30만 원 나오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30배가 적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20만 원이 쉽게 안 갈 수 있고 그냥 회사가 잘못한 거나 기다림이 필요한 거니까 접근하는 게 다른 거죠. 그게 그 스토리가 없어진 건 아니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셀트리온 갖고 계신 또 성킴 형님 또 댓글 올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3프로 머니 채널에서 또 네. 댓글을 달아주실 수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댓글들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좀 이제 목 아파서 얼음을 또 씹어 먹었더니 얼음 먹으러 생방 중에 버릇없게 얼음을 이렇게 제가 또 아기 때 10살 때 해외를 혼자 갔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좀 그런 그거랑 얼음이랑 무슨 교육을 상관이에요? 잘 못 받았어요. 아이. 누군가 나한테
아이디어를 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유치원- 제가 할게요. 유치원 안 나왔어요? 네네 나왔어요? 유치원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유치원 나왔어요? 아직도 안 나왔어요. 네. 유치원 안 나오면 거리장머리가 네.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 나한테 지혜를 주는 사람, 맞아. 교육을 주는 사람, 아이디어를 주는 사람 이런 게 있었더라면 맞아. 지금 내가 35살 되고도 얼음을 이렇게 쉽진 마이크에다 않지. 대고 씹어먹지 않았을 텐데. 유치원 안 와도 상관없어요. 지금부터 지식 쌓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얼음 씹어먹지 않을 수 있게 네. 여러분은 요걸로 지식 쌓기 바라겠습니다. 결론은 큐. 왜 안 나와? 왜 안 들어줘? 놀고 있었죠. 타이밍이 안 맞아. 국내 투자 뉴스와 기사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이름 톰 리를 아시나요? 탐리가 나오셔서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심지어 톰리도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탐리의 인터뷰나 발언이 매일매일 거론이 돼요. 전문가들이 인용하는 진짜 전문가 톰 리의 투자 인사이트를 직접 얻을 수 있는 기회. 여기에 돈의 속성 김승호 회장이 함께하는 스페셜 세션도 진행되니까요. 국내 최초 위즈덤 칼리지에서 만나보십시오. 더 늦기 전에 지금 수강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네, 뭐 PD님도 그럴만합니다. 뭐 위즈덤이 워낙 좋긴 하지만 네. 하루에 저 광고만 한 300번 볼 겁니다. 이 PD님은. 아유, 그러네. 네, 이해하세요. 이해합니다. 자, 어쨌든 위즈덤 칼리지 저희가 또 여러 우리 명사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독점적으로 어디서 나오지 않는 그런 뻔한 얘기들 말고 좀 독점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준비를 했으니까요. 채팅창에 저희가 고정 댓글로 위즈덤 칼리지 올릴 테니까 네. 한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정말 들으시면 후회하지 않을 그런 교육 서비스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링크 통해서 확인하시고요. 자, 오늘도 상승장, 월요일장 이렇게 기분 좋게 마무리가 됐는데 네. 주간으로 또 슈퍼위크 많이 소화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서 시장이 주간으로도 상승세 시원하게 내주기를 기대하면서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